네, 반갑습니다. 소개받은 조경일입니다. 남과 북 두 체제를 살아본 청년의 입장에서, 그리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. 일단은 오늘날의 통일에 대한 이 진영 간의 이 논의는 각 진영의 주장만 있는 것 같고 어떤 합의와 노력이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70년이 지났고요. 결국은 지금 저희 2030 또 다가올 청년들의 몫으로 남아버렸습니다. 여기 청년 패널 분들 중에서 통일이 우리 삶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. 제 경험상 제 주변을 봐도 저도 그렇고 심지어 통일이 제 삶에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당장 내일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언제 통일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? 그게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조금 불행한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문제는 물론 정치인 것 같습니다. 남북 교류를 주장을 하면 빨갱이다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, 또 성조기와 일장기가 광화문 광장을 덮기도 하고, 다른 나라의 국기를 휘날리는 것이 애국인 이상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통일 방식은 우리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독일의 사례를 봐도 이 급변 사태에 의한 통일은 사실 기적같이 온 뭔가 운 같은 겁니다.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. 그래서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선통일 후 통합을 말씀을 하셨는데, 만약 이게 가능하려면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동서독 통일이 올해로 30주년이 됐는데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. 그런 걸 사례로 봐도 그렇고요. 그래서 저는 동서독의 통일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 제한적으로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남북 분단의 역사와 비교를 해도 굉장히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서독 같은 경우도 정치 체제가 다르고, 그다음에 정당 구조도 다르고, 분단의 성격도 다르고요. 경제력도, 동서독과 경제력도 다르고, 또 국방 정책 자체도 달랐습니다.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 비교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. 그래서 저는 통일 논의는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통일에 대한 모든 논의의 시작은 힘으로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. 우리는 지금까지 내일 당장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세대 또 다른 세대들 지나가고 이제 청년 세대들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제 남과 북은 국가와 국가로 파트너 관계로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북한 정권이 나쁜 놈인 건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.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?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결론은 저는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. 지금 근데 이런 논의조차 청년들이 사실 공감하지 못합니다. 왜냐면 왜 종전이 먼저인지, 왜 평화가 먼저인지, 왜 통일이 먼저인지 청년들에게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. 그냥 청년들에게 통일은 좋다라고 당위적인 얘기만 했을 뿐, 청년들이 그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자꾸 그걸 자기의 과제로 생각할 만큼 동기를 주지도 않았습니다. 기회도 주지를 않았고,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.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체제로 70년을 살아왔는데 마치 상대방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. 사실 공존해 왔습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. 다만 서로 인정을 안 할 뿐이죠. 쟤들은 국가가 아니다라고. 그래서 저는 당장 내일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면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서 전환을 해보는 것이 한번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